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담세무에게 일산점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담세무에게 일산점은 제1기 신도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의 세무사님과 실장님, 과장님 등이 오로지 납세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뜻을 한데 모아 운영하는 가족 중심의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담세무에게 일산점에 대하여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세무사님,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담세무에게 일산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이제 온 질문 중에 제가 추리고 추려서 6가지를 뽑았습니다. 제가 대표로 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뚜두. 언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셨고 세무사 사무실을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오래돼 보이나 봐요, 저희가. 제가 그렇게 늙었군요. 제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지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20년 전에 합격을 했고요. 제가 그 합격한 그 해에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이 있고 그 다음 해 2회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바로 수습을 마치고 개업을 한 게 아니라 1년 정도 제가 동기들보다 늦게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로 제가 세무사 사무실을 오픈한 지도 이제 18년이 되어 가는데 앞으로 2년 후면은 저희 사무실 20주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저희 사무실 식구들과 조촐하게 자축의 자축하는 그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축의 시간요? 예.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뭐 포상금도 좀 나오나요?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2년 동안 또 분발해서 몸봐서 열심히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그래도 딸랑딸랑. 기분이 나니까. 옆에서 딸랑딸랑.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개 압축한 질문 중에 가장 참여도가 이제 높은 질문이었는데요. 여성 세무사님이신데 처음에 개업이 망설여지지는 않으셨는지 물어오셨습니다. 더더욱 저희가 여기가 연고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래처 사장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개업할 때만 할 때 그 당시의 분위기도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성 세무사들은 주로 근무 세무사나로 이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체에 취업 등으로 많이 진로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업은 이제 남성 세무사님들의 전유물이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저 또한 전혀 연고가 없는 이곳에서 이제 개업하는 게 정말 많이 망설여지는 게 당연했고요.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남의 밑에서 이제 종속돼 가지고 이제 그런 수동적인 삶이죠. 약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제가 제 성격상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도 이제 경기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제가 저희 길을 이제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갈밭이었고 온통 가시밭길이었지만 그래도 그 길을 제가 이제 맨발로 꿋꿋이 걸어가면서 이제 굳은 살이 배기면서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한테는 맞는 삶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사는 게 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개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장 오랫동안 세무사님 옆에서 보필한 사람으로서 그 세무사님이 개인적으로 흰색의 옷을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저도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흰색을 좋아하셨던 때에는 이게 색깔이 없는 옷이잖아요. 흰색이라는 게 물론 투명은 아니지만 뭔가 스스로 이제 쌓아가라라는 뭔가 채워가라라는 좀 그런 뜻이 있지 않았을까. 꿈보다 해몽인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세무사님은 어디 밑에서 이제 일하실 스타일은 아니세요, 솔직히. 외모는 좀 그런데요.
이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좀 이게 딸랑딸랑. 예, 2년 남았습니다. 포상금 딸랑딸랑. 다시 생각해봐야 저 다시 이제 질문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못 외워서요. 지금 질문 컨닝해야 됩니다. 질문 잘못했네. 제가 암기가 안 돼서. 지금 상가 건물 다 쓰시잖아요. 여기 세무 사무실로. 예, 예. 여기가 100, 한 이게 100, 44, 40, 한 150평 정도 되죠. 예. 그 세무사 사무실 근무하시는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그 사용하는 면적이 이제 크신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이제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큰 사무실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남들과 다른 비결이 있다면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아까 제가 개업을 이제 18년 전에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18년 전 제가 개업할 당시에 저는 그 이제 역 근처에 있는 이제 구분 상가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7평짜리 창도 하나도 없어요. 창도 하나도 없는 그 7평짜리 그 하나의 그 방인데 그 방에다가 책상 2개 하고요. 이제 원탁 하나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증금이 300만 원이었고 월세가 25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해서 그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세무사님들은 번듯하게 자기 사무실을 갖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기 사무실에 대한 이제 번듯한 자기 사무실에 대한 그런 열망이 굉장히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업 2년 차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소액의 자기 자본으로 정말 그 자본을 살뜰히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7호선이 지금 다니고 있는 신중동역입니다. 신중동역 근처에 70평 정도 되는 그 3층 구분 상가를 경매로 취득을 했고 취득한 다음에 그 사무실로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때 70평보다 이제 굉장히 더 큰 면적에서 저희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제가 지금 뭐 좀 약간 건방져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이제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그건 아마 남들보다 한 발 빠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담세무에게 일산점은 저희 세무사부터 직원들 모두 혈연으로 이제 연결된 그런 가족들이다 보니까요. 솔직히 납세자분들께서 저희를 믿고 평생 세무 업무 등을 의뢰할 수 있는 정말 동반자 같은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물론 다수의 직원 등을 두어가지고 운영하는 요즘 속칭 공장형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장형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할 경우에 저에게는 이제 보다 큰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겠지만 제가 운영하는 저희 자담세무에게 일산점은 납세자분들과 좀 더 여유를 갖고 이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집중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장형 세무사 사무실보다는 저희가 지금처럼 운영하는 여러 납세자분들과 뜻을 맞추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저희 세무사 사무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발빠른 부동산 투자가 오늘의 자담세무에게 일산점을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공헌을 했죠. 예. 그때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올랐고 지금 약간 지금 침체기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 한 20년, 15년, 29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들 망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비용이었죠. 어떻게 보면 남이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는 그런 면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기 사무실을 이제 시세보다 싸게 취득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자기 사무실이 거기다가 인테리어를 해도 임차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사무실을 더 잘 가꾸고 애정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좀 하기를 좀 주저했던 그런 부동산 투자를 좀 빠르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결단하기 참 빠르세요. 보시면 무슨 얘기를 딱 하면 바로 자 하자 이거예요. 저는 좀 약간 이제 일단 던져놓고 저는 뒤로 빠지는 스타일인데 세무사님은 뭔가 이제 얘기가 들어오면은 일단 좀 하고 보자 바로 자 출발 이런 스타일이셔서
좀 그 부분도 좀 맞았고 또 그래서 또 부동산 투자를 이제 또 좀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결해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개업을 한 지 한 18년이 지났고 그런데 그동안 세무사 일에만 전념한 것도 아니라 그러시고 뭐 보니까 사무실을 경매로 취득한 이야기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또 주말에 농사도 지으시잖아요. 예, 반려견도 4마리 기르시고 그리고 제가 저만 기르는 거. 예, 그래서 뭐 물론 그러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세무사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뭐 부캐가 워낙 유행인 시대라 부캐 없는 사람 없잖아요. 세무사님은 강아지도 그렇게 기르시고 주말 농장도 꾸리시고 뭐 세무사는 본캐니까 됐고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세무사님 생각하시는 부캐 가장 주된 부캐를 뽑으라면 어떤 걸 뽑으시겠어요? 딱히 와닿는 건 없는데 그래도 셋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일단은 뭐 본캐는 세무사고 네. 부캐는 부동산 계린이 정도가 되겠죠. 저도 이제 그 부캐에서 이제 방송에서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좀 더 이제 공부하는 세무사이기도 하지만 그 부동산 계린이도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좀 깝깝하지 않으세요? 저도 굉장히 제가 역마살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제 하나만 갖고 사는 삶이 좀 깝깝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많이 관심도 갖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뭐 여러분 거의 다 그러시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마찬가지로 솔직히 근데 제가 직업이 세무사다 보니까 어떻게 제 사무실을 두고 제가 다른 데로 제가 이직을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저 이직하기도 싫거든요. 그리고 저는 세무사로서 평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세무사로서 법문에 충실하면서 이 세무 업무와 이제 업무 협약 등이 가능한 그 분야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부동산 투자가 저희 부캐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시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했었고 지금 제가 공인중개사이기도 하고요. 이제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투자를 지금은 잠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 이쪽을 업무를 좀 많이 확장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너무 겸손히 말씀하시는데 지금 부동산 투자 잠시 멈춰야 되는 상황 맞고요. 근데 저희가 또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쪽에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겸손히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부분 잠시 집어드렸습니다. 잘했죠? 자, 이제 다시 질문 아니야. 아까 질문지 다시 이제 컨닝 이제 5번째 이제 질문 2개 남았습니다.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5번째. 또 이어진 이야기네요. 자꾸 세무사님 쏙쏙 진짜 양파 뭐 까듯이 진짜 점점 뭐가 나오는데 그러면 세무사님 지금 세무사 일을 시작하시면서 투자도 어쨌든 같이 하시게 되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개업하시자마자 종잣돈이 있진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현재 추정컨대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오. 왜냐하면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요즘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날카로워요. 대충 그 액수를 집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구나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개업을 할 때 제가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이 있었고요. 이제 거의 완전 바닥이 났었죠. 이제 바닥난 마이너스 3천만 원짜리 대출이 부채가 있었고 개업을 하면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이너스 인생이었죠. 어차피 이제 요즘 세무사님들 다 오픈하게 되시면 집안에 도움 받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시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형적인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자산 규모라고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드릴 정도 자산 규모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주제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계산은 정확히는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자산 총액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제가 개업 18년 차 지금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2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세무사 일을 하면서 제가 단독으로만 보유한 자산이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 식구들과 이제 해서 저희 사무실의 자산 규모죠.
저희 자담세무에게 일산점의 자산 규모는 이제 한 6, 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2008년도에 지방에 이제 투자해 놨던 소액으로 이제 땅 한 임야인데 한 10,000평 정도가 좀 넘거든요. 그 임야에 투자를 이제 소액으로 해놨는데, 그 지역이 이제 중부 내륙간 고속철도가 뚫림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입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시세가 한 5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힘든데도 요 사건으로 인해서 좀 약간 좀 얼굴에 좀 웃음을 좀 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실현된 이익은 아니고요. 네, 근데 저도 기뻤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샘사님이 이제 샘사실 하실 때 그분이 오셨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돈을 더 달라고 그래서 근데 좀 속상했거든요. 이게 안 주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계약을 그 금액에 한 건데. 그런데 이제 더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매매 대금의 몇십 프로였던 걸로 알아요. 근데 샘사님 그거를 그냥 들으시더니 주시더라고요. 가망 없이.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나랐으면 안 주는 건데 좀 이랬었거든요. 근데 결국 샘사님도 좀 그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좀 이제 마음 아프게 하면 좀 안 된다거나 뭐 어떤 또 생각이 있었을 텐데 좀 결국은 좀 그런 선행이라고 해야 될까? 남들이 보면 바보짓인데 좀 그런 게 또 이제 이렇게 또 좋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또 꿈보다 해몽을 또 딸랑딸랑 이렇게 해봅니다. 이제 한 대 맞기 전에 빨리 6번째 질문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자, 이제 걸어온 길을 쭉 여쭤봤고요. 뭐 그 자산 규모나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대답하기 곤란하셨을 텐데 그 질문 또한 아주 궁금해하셨습니다. 그 별로 하면은 별 5개였어요. 제일 궁금해하셨습니다. 세무사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여쭤봤던 거였고, 좀 무리수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까지는 그렇게 지내오셨고,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떤 세무사로서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포부 또는 다짐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사라는 직업은 누군가의 권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판단을 했고 제가 선택한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무사로서의 그 삶을 저는 이제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정말 저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게 저희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납세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들의 편에서 이제 그 납세자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제 국세청에 이유 있는 근거 있는 적정한 항변 등을 이제 펼칠 수 있는 정말 노련한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납세자와 국세청 그 사이에 노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노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이제 하면은 굉장히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스파이크가 있잖아요. 그런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그런 불꽃 같은 그 세무사가 아니고요. 이제 여름에 굉장히 뜨거운 그 햇살 아래에서는 냉정한 그런 냉정하고 차가운 이성의 끈으로 이제 여러분 납세자와 이제 관세주 국세청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차가운 그런 세무사가 되고 싶고 이제 차가운 그 혹독한 그 혹한의 겨울에는 이제 따뜻한 제 그 손마디로 납세자분과 국세청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정말 세정이 그리고 세무 협력이 필요한 그 납세자의 정말 든든한 세무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18년의 그 업력을 활용해서 노련하게 이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또 적절하게 또 관서의 입장을 이제 조절해가지고 서로에게 좀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다라는 다짐 잘 들었습니다. 세무사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이제 세무사님 바라는 대로 그런 세무사 상을 이제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인터뷰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딸랑딸랑. 자, 2년 남았습니다. 자축의 시간을 이제 잘 기대하면서 세무사님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항상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사님 화이팅! 자담세무에게 일산점 화이팅! 안녕! 라이언 뒤에서 누워있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안녕 인사해줘야지. 자식들이.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와 구독 필수!